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60대 남성 방화 용의자로 지목이 됐는데 숨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왜 이렇게 방화를 하게 됐는지 이 원인을 찾는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밝혀진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수사 중이다. 다만 저는 정황으로 봤을 때의 어떤 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그에 네. 따르는 어떤 이런 방화로 추정된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어떤 수사 결과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그 아파트에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3층, 4층 아래 위로 살았는데 지금 어제 이런 방화를 했다라고 했던 그 추정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아래층에 살고 서로 위층, 아래층 갈등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예. 추석 전후에 위에서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항의하고 실제로 지금 이번에 피해를 입은 4층에 사는 분의 어떤 그 가족들과 서로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때 서로 큰 싸움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처벌 불허 의사를 밝혀가지고 네. 이 경찰이 그냥 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망치로 밑에서 위를 퉁퉁퉁퉁 치는 등 지속적인 일이 있었고 실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증언에 따르면은 예전에도 어떻게 보면 이 그 어제 방화범으로 예. 추정되는 사람이 아파트를 다니면서도 상당 부분 소리를 지르는 등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그런 그 이후에 다른 곳 인근 한 1.5km로 떨어진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오는데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감정적인 부분이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현재까지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방화 용의자가 현장에서 숨졌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이제 방화 사건 어제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이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당일 행적을 좀 살펴봤는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에 근처에 있는 빌라에도 방화를 시도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기 한 10여 분 전쯤에 예. 인근 빌라에서도 방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의자는 그 이후에 인화물질을 실은 통을 오토바이를 싣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로 이동해서 불을 낸 건데요. 특히 경찰은 관련해서 이 오토바이도 주차장에서 발견을 했고 또 CCTV 영상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인화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구 그러니까 그 인화물질을 뿌리는 그런 기구를 연결해서 불을 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인화물질이나 이런 기구들을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범행의 동기도 중요하겠지만 계획을 했던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또 추정이 되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관련된 뭐 증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 통해서 좀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이런 방화 사건 계기로 이제 모방 범죄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모방 범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사실 통계에 따르면 사실상 계속해서 관련된 네. 방화 사고가 지금 방화 범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인화 물질이라든지 뭐 농약 분무기라든지 이런 기구들을 구매할 때는 네. 자격 요건을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특히 인화 물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 자체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화재로 인한 뭐 합동 감식이 현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 사망을 한 상황이거든요. 합동 감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피해와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려요. 현실적으로 화재 보험에 의해서 예. 피해는 커버될 수 있는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데요. 네. 실제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다 보니까 예. 그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보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방화로 인해서 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요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험금을 넘어서 이런 그 가해자가 성인이고 성인이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이 그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까지 돼 있는 이런 사안이지만 사실상 그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연기를 마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두 분이 추락으로 해가지고 큰 지금 부상을 입었던 것이고 두 명 6명이 부상을 그리고 또 한 입었죠. 토탈 전체적으로 해서 한
한 연예인 명 되는 분들이 지금 그 다쳤다라고 하는데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자체 자체에서 어떤 그 식사라든가 예. 아니면은 그 투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 감식 결과 그 원인이 뭔지 또 그에 따르는 보험금 지급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에 발생을 했었죠. 공공공격계 기관총 낙하 사고. 조종사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그 히터 바람 세기를 예. 조절하는 버튼하고 이게 그 비상 투하시키는 그 버튼이 딱 붙어 있었는데 이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이 비행기 속에서 이 2인승인데 뒤에 있던 조종사가 잘못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네. 그 뭔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떨어진 것도 다행히 어떻게 보면 그 뭐 인가에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실탄 500발, 기관총 2정 그리고 또 그걸 거치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공군에 이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강회의 문제가 지금 그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짚어주셨어요. 군 기강 회의 문제. 실질적으로 기관총이 낙하하는 사고가 버튼을 잘못 눌렀기 때문에 실수로 이런 버렸다. 이거 쉽게 납득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뭐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공군은 내부 지금 절차를 거쳐서 사고 조종사에 대해서도 문책을 결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난달에도 사실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가 있었던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공군 관계자 입장은 연이은 사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오조작 예방 대책도 세울 것이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운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국민들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의 사건, 사고, 이슈들 두 분 변호사, 최진영,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